오늘의 보험 핫이슈 첫 번째는요. 보험집의 첫걸음 종합보험입니다. 다양한 특약들,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약들을 한 증권에 모아놓는 이 종합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하신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 확 줄이실 수 있겠죠. 자, 보험집의 첫걸음 종합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종합보험 혹은 성인보험 또는 어린이보험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핫이슈가 요 보험집의 첫걸음 종합보험이에요. 박성일 전문가님, 네. 이 종합보험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네. 생로 병사 이 모든 게 다 리스크죠. 살아가면서 돈 문제가 있고 나이 드는 것도 리스크고요. 네. 병 걸리는 것도 리스크고 조기 사망하는 것도 큰 리스크죠. 네.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경제TV 보시면서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계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자 뭐 정말 돈 모으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시다가 혹시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리스크에 해당이라도 된다면 열심히 모은 거 한 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10 중에 한 1이라도 이제 그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나머지 네. 9이라도 지켜보자. 이런 차원으로 다들 보험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험을 정말 그 가성비가 떨어지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예를 들어 이제 기초공사하는 업체 따로 부르고 그다음에 기둥 세우는 업체 따로 부르고 지붕 얻는 업체 따로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건설 업체한테 맡기게 된다면 집을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짓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것과 똑같은 게 바로 이 종합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보험 안에 기둥도 세우고 그다음에 기초도 다지고 지붕까지 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보장을 다 넣을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미 종합보험이 있는데 네. 빠져 있는 게 있다. 지금 보시는 이 집에서 네. 예를 들어 내가 여러 가지가 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보강 공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보험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입원 비보험만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집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나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집을 설계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만 보완하시고 보강 공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이 보험의 집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최유리 전문가님, 사실 이 보험 가입하는데도 순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당연히 순서가 있기 마련인데요. 보장자산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순서가 있고 우리가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이유는 얕은 뭐 감기나 이런 뭐 가벼운 약을 타려고 가져가시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네.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장자산을 준비하는데요. 네. 그런데 각자의 상황과 여유가 다를 수 있잖아요. 상황만큼 네. 자기의 조립 순서도 앞뒤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보자면 내가 싱글인지 혹은 결혼을 했는지, 네. 결혼을 했다면 자녀가 있는지, 또한 내 직업이 일을 해야지만 봉급이 나오는 건지 내가 일을 쉬어도 봉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가 싱글의 직장인이라 저는 이 간병인 지원 일당과 수술비를 먼저 꾸렸었어요. 요것처럼 내 상황에 따라서 네. 맞게 보험을 튼튼하게 순서를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를 전문가와 잘 상담하셔서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집을 지을 때도 조립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험 집을 설계를 할 때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필수 특약부터 그리고 조금은 필요한 플러스 알파 특약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순서 또한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윤찬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험 많이 가입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셔야 될까요? 아까 보시는 그 집의 형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집을 제가 딱 보니까 네. 빠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딱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튼튼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에서 내 보험을 보고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잘 고민하셔서 이 부분은 내가 빠져 있네? 이 부분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집 그림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망보장금부터 또 3대 질병, 뭐 수술비, 뭐 상해 이렇게 탁 탄탄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린 요 그림이 그대로 탄탄하게 들어있는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바로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윤찬 전문가님, 사실 가장 두려운 게 뭔가를 한번 상상해보면 갑자기 우리 집의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상상도 하기도 싫은데 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40대 남성의 사망률은 전년 대비 2.4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이유를 뭔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 네. 40대 가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을 열심히 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하고 건강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이렇게나 늘어났는데 정말 이 가장의 책임 기간, 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때만큼은 정말 어떻게 돼서도 안 됩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10살인데 네. 만약에 가장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아휴. 정말 앞으로 아기가 이제 성인이 되는 날까지 정말 네. 엄마 혼자서 혹은 아빠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은 제일 먼저 사망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30, 40대 우리 젊은 가장분들은 열심히 일하느라 건강 안 챙기시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행사 끝나고 방송 오면서 삼각형 김밥을 막 차에서 먹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참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요. 사실 우리 가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기는 한데 박성일 전문가님. 네. 가장이 만약에 사라졌을 때 음. 경제적으로 타격이 우리 가족에게 얼만큼 오는지 또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비축해놔야 하는지 그 기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도 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의 입장에서 네. 밤에 퇴근하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근데 불의의 사고 혹은 네. 불의의 질병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가장 큰 리스크를 이제 보험사에다가 내가 돈 주고 내가 뭔 일 생기면 니들이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대비해야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통계를 한번 보니까 혹시라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남겨진 배우자가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직장을 찾고 다시 안정을 취하는 시간까지 필요한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정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도시 생활 가구 40대 도시 생활 가구의 평균 생활비가 네. 한 319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3년 정도의 생활비라고 한다면 한 1억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네. 필요할 것이고요. 5년이라고 한다면 1억 9천이 넘는 돈이 필요한 거죠. 2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집에 대출이 없을 때 얘기예요. 아, 우리 그럼요. 집에 그냥 집이 있고 네. 대출도 없을 때 생활비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 집에 요즘에 이제 영끌해가지고 집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 대출도 있고 그러면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결국 오롯이 가장들한테 어깨에 짊어져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이런 보험을 통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사망보장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살아있을 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니까 가장이 부재 시 배우자가 다시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3년 정도가 걸리니까 적어도 1억, 한 2억 정도는 꼭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요. 최유리 전문가님, 이 사망보장금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표가 잘못된 네. 건 아니겠죠. 올해 우리나라 네. 평균 사망 지급금이 네. 2,2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한 가구가 3년에 1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요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누구는 2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고 누구는 5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나에게 맞는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전문가와 잘 상담을 마치시고 네. 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망보험금의 평균 지급액이 이렇게 3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걸 보시면 네. 의외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종신보험 가입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네. 굉장히 많거든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의 형태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신보험의 기본 계약인 사망보험금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고 네. 나머지 암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잔뜩 가입해 놓으시다 보니까 정작 사망하셨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로 사망보험금이 줄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네. 걸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신보험이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한 1억, 2억 정도 가까운 사망보험금 준비하는데 그럼 종신보험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쌀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기보험이나 혹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질병사망 혹은 상해사망 같은 것들을 기간을 정해놓고 나 이때 네. 애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만 난 보장받을래 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게 나는 좀 여유가 되고 나중에 환급도 받았으면 좋겠어 하면 종신보험도 괜찮죠. 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기보험 같은 것들로도 충분히 보장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박성일 전문가님, 이 정기보험이라는 게 네. 사망보장금을 준비하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나는 30년만 보장받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다는 얘기죠? 네, 5년부터 10년, 25년, 뭐 60세, 뭐 80세까지도 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딱 보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희 네. 아이들이 아직 한 10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5살 정도까지는 학교를 다닐 거라고 가정하게 되면 네. 앞으로 15년 정도만 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살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사망보험금 15년 동안만 보장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실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이 사라질 경우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망보장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요. 종신보험 형태도 있지만 요 정기보험 형태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무료 전화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간단하게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가장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사망보장금 준비하는 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요 보험 집 완성하기에서 가장이 아닌 분들은 뭐부터 좀 중점을 둬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윤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일 경우에는 우선 사망보험금이 우선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 후에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가장이 아닌 분들이라면 이 3대 질병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네. 노안으로 임종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요. 사망 원인 1위, 사망률 1위, 2위, 3위가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망 원인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큰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3대 질환 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3대 질환을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대 진단비가 정말 중요하다. 참 저희가 늘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최유리 전문가님, 요 3대 진단비 준비할 때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진단비 말고도 수술비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진단비는 1회만 지급하고 없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 수술비는 계속돼서 지급되고 반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좀 앞에서도 3대 진단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저도 수술비를 잘 보강하시라고 말하는 거 보니 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어떻게, 얼마나, 예. 얼마나 잘 준비를 해야 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보장의 크기는 최소 나의 1년치 연봉, 괜찮다면 2년, 3년치의 연봉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나 많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치료에 잘 집중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치료에 잘 집중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은 회복도 좀 더 빨라지시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고려하셔서 네. 내 상황에 맞게, 내 여유에 맞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적당한 보상 금액이라는 기준이 사실 뭐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최유리 전문가께서는 적어도 1년치 연봉 그리고 그 이상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보험집을 잘 짓는 방법 또 보험집을 잘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기본은 뭐 실손 의료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가입하기 원하시는 보험이 실손보험이고 네. 실손보험을 가입을 제일 원하시는 이유는 써먹기가 가장 좋으니까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이 쓰고 계시고 많이 청구가 되는 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비갱신이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네. 이제 갱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험사는 절대 손해 보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해 본 만큼 그걸 다 보험료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구실손보험료가 엄청 오른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시고 계실 네, 거예요. 네. 실제로 이미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을 물론 과거의 실손이 좋은 점도 있고 요즘 실손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죠. 네. 장단점을 떠나서 과연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실손보험이 과연 반드시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이 보험의 집에서 보험료 이만큼 올라가 있는 실손보험 하나만 우뚝 서 있다가 네.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지붕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도 균형을 맞춰서 준비하기 위해선 당장 뭐 바꾸세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고 있는 이 실손보험료가 과연 가성비가 맞는 것인가. 네. 더군다나 7월 달에 또 한번 개편이 되잖아요. 네. 지금 착한 실손의 경우엔 그래도 가입하고 나서 15년 동안은 동일한 보장의 내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네. 7월 이후에는 그 내용이 5년마다 바뀌는 걸로 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자주 바뀌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보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좀 좋게 잘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실손보험 그리고 또 다양한 보험 가입하신 분들 여러분의 보험 증권 펼쳐놓으시고 스마트폰으로 찰칵 사진 찍으신 다음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8181, 샵 8181번으로 여러분의 보험 증권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손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윤찬 전문가님, 요 후유장애가 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질병후유장애라고 하면은 굉장히 네. 좋은 보험이다. 보험회사가 손해가 정말 많은 네. 특약이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크게 이 장애라고 하는 장애라는 것을 보면 네. 태어났을 때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눴을 때 선천적인 원인과 아프거나 다쳐서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아픈 이런 질환에 대해서 질병후유장애만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쳐서 장애가 남는 경우도 32% 정도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질병후유장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해후유장애도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더 완벽한 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보험의 집 짓기에서 네. 우선순위로 봤을 때 후유장애가 실손보험 다음이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집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사망은 당연히 이제 가장이라면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3대 진단비, 실손보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이 후유장애 네. 왜일까요? 후유장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약간 허리가 좀 아파서 그냥 불편한 정도 혹은 네. 뭐 팔이 잘 안 굽혀지는 정도도 장애이긴 장애이지만 네. 이것보다도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후유장애로 예를 들어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다면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보험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뭐 방송에서 3%부터 보장되는 후유장애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중증으로 장애가 남을 때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네. 50% 이상 후유장애도 반드시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아. 특히나 80% 이상 후유장애일 때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0년 동안 드릴 수 있는 특약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성비 차원에서 챙기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단순하게 그냥 질병 후유장애 혹은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정말 심각한 장애가 생겼을 때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아. 한번 계산해 보셔서 우선순위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후유장애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장 범위가 넓은 3% 이상을 준비하시는 게 우선순위고요. 하지만 조금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요 고도 후유장애, 예를 들어 50% 이상이든지 뭐 80% 이상 요 담보도 같이 복층 설계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증권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에게 0266-0222-0222-9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사망보험금, 3대 진단비,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또 실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유리 전문가님, 수술비도 꼭 정말 필요한 특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청 필요하죠.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분명히 내 실손의 금액이 너무 올라서 해지를 고민하시거나 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무 아팠는데 실손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네. 실비를 꼭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내가 가벼운 뭐 약제비를 타려고 하거나 뭐 아니면 가벼운 감기, 뭐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비를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 거라고 봐요. 네. 내가 장기적인 입원을 해야 되거나 장기적인 입원을 하면서 수술을 동반하게 되거나 아, 요런 것 때문에 비용이 걱정돼서 보통 유지를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내가 혹여나 큰 질병에 걸렸는데 같은 질병으로 또 다시 수술까지 하게 된다면 요거는 비용의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 수술비 보험은 진단비는 일회성만 지급된다고 하지만 매번 지급되고 계속해서 반복 지급되기 때문에 갱신돼서 유지를 못할 수 있는 실손을 가장 대처하기 좋은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잘 체크하셔서 늦지 않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수술비가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갱신이다 보니까 그럼 네. 수술비는 비갱신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수술비는 비갱신이 가능합니다라고 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수술비도 굉장히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 출시되고 있는 수술비는 굉장히 보장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아. 거의 실손보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을 정도로 수술비가 아. 굉장히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뭐 정말 큰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비만 거의 억 단위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화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비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을 드리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것도 그 비갱신을 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최소한 20년에서 30년 갱신 정도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더 부담이 적을 것이고 앞으로 2, 30년 동안 내 수술비 보험료가 오를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갱신은 조금 그렇다 하신다면 네. 수술비 정도는 90세 만기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가끔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네. 90세 넘어가면 수술하기 좀 부담스럽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회복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려우시니까. 네, 네. 그래서 수술비 정도는 90세 만기로 하시는 것도 아. 가성비 차원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술비가 참 반복 지급이 되고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꼭 필요한 건 맞는데 비갱신으로 했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네. 특히나 50대 이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긴 주기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보험증권에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지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는지 꼭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윤찬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가 집을 잘 지어놨는데 또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비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일상생활 중에 네. 사건이나 사고로 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내 집에 대한 화재 보험을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사고로 불이 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옆집에 난 불이 옮겨 붙었을 때 네. 피해를 고스란히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벌금까지 내야 되겠죠. 아.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주택 화재 보험이라고 하는데 아.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네. 단지에서 가입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장의 한도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아.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상생활에 대한 배상 책임과 네. 화재 보험을 단돈 10,000원 정도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거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 집 화재 보험 5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화재 보험은 그냥 스르르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신 분들도 이걸로 충분하겠지 하시지만 잘 그 증권을 살펴보시면 보장 금액도 적고 또 보장 범위도 작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도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보험집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유루 전문가님, 사실 저는 이게 좀 제일 무서워요. 부모님의 치매라는 요 태풍이 만약에 왔을 때 집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지만요. 네. 저도 걱정이고요. 맞아요. 네, 제가 만약에 미래에 자녀를 낳았을 때에도 네. 내가 바깥 생활에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 간병, 치매 이런 보장에 대한 대비가 아. 굉장히 강하게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네. 간병 관련 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장기 요양 간병 보험, 두 네. 번째가 간병인 입원 일당 보험, 네. 세 번째가 치매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와, 요거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요. 네.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지금 밀당을 하고 계신 우리 최유루 전문가님 잠시 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집 짓기의 마지막 벽돌 연금과 재테크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집 사진 한번 다시 보시게 된다면 네. 우리의 지분과 같죠. 네. 이 모든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재테크와 연금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투자해서 불리는 것들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뼈대들, 기둥들을 잘 준비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재테크와 연금 준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저출산의 저금리 같은 시대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은행 금리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실 것이고 네. 그래서 이 한국경제 TV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정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 변액연금 가지고 있는 거 수익이 이렇게 안 나가지고 짜증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네. 다음 시리즈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 왜 자꾸 밀당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도 한번 소심하게 해보려고. 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집 완성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핫 이슈는 종합보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주요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험 핫이슈 첫 번째는 보험집의 첫걸음 종합보험이었는데요. 가장이 사라졌을 경우 꼭 필요한 사망보장금을 처음으로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통해서 치료비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준비하시고요.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도 꼼꼼하게 3% 이상 담보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화재보험도 꼭 준비하셔야 탄탄한 보험집을 마련하실 수 있겠죠. 자, 보험집의 첫걸음 종합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종합보험 또는 어린이보험 또는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